안녕하세요. 제 방송 출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해 찬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도 이참에 저도 잊고 있었던 HLB와 리보세라닙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공시에 있습니다. 뉴스 기사보다 공시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공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허위 공시로 회사는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기사는 정정 보도를 하면 되니까 공시보다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뉴스 기사보다 잘못된 허위 공시가 더 죄가 무거우므로 더 조심할 것이며, 그래서 더 신뢰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보고서 공시의 사업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면 암을 말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 1위죠. 일반인들에게는 암이 더 익숙한데 정부 통계자료나 보험약관에는 암이라는 용어 대신에 악성 신생물이라고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암을 뜻하는구나 알면 됩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 정말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 해석하는데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암이라는 용어 대신 악성 신생물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건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신생물은 한자어를 추측해 볼 때 새롭게 생긴 물질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악성과 양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 악성 신생물을 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생물은 의학 용어인데 새로 생긴 물질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종양의 종은 종기종자입니다. 종기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신생물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요. 양성은 좋을 양자를 써서 양호한 신생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위 조직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암은 우리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우리 몸을 좀먹어 들어가죠. 양성 신생물은 주위를 침범하지 않는 조용한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피해를 입히지 않죠. 그런데 악성 신생물은 양성 신생물과 다르게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퍼져나가는 단계에 따라 1기냐, 2기냐, 3기냐로 나누고 있죠. 처음에는 원발 부위라고 해서 원래 처음 암이 생겼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암이 림프절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혈액을 통해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기로 옮겨가서 번식을 합니다. 암은 자신의 주위에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그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도 받고 또 그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보세라닙은 이런 혈관을 만드는 걸 막아주는데요. 암의 전이도 억제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왜?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혈관을 못 만들게 막아주기 때문이죠. 물론 논문에서 암의 전이를 막는다 이런 작용기전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혈관신생 억제제라는 게 암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암이 퍼져나가는 한 루트인 혈관을 막아주니까요. 왜 논문에서는 못 보느냐? 암은 림프절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혈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언할 수 없죠. 다시 사업보고서로 와서요. 2세대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이전에는 어떤 약들이 있었느냐? 핵산의 합성을 억제하는 항암제가 있었습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말합니다. 한꺼번에 부르기 쉽게 핵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DNA라고 하면 이중나선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중나선도 뭔가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티드입니다.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어서 DNA의 이중나선을 만드는 겁니다. 뉴클레오티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인산이 있고요. 염기와 오탄당도 있습니다. 뉴클레오티드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 분자인데요. 이 뉴클레오티드가 바로 DNA와 RNA의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 오탄당, 염기가 합쳐져서 뉴클레오티드가 되는데요. 이 뉴클레오티드가 합쳐져서 DNA와 RNA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생긴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정보라고 하면 연결된 길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종이에 점을 찍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상상해 본다면요. 완전 똑같이 생긴 뉴클레오티드라면 그냥 동그라미 점 하나로 몇 개 찍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일 겁니다. 정보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저기 있는 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티민 이런 걸 말하죠. 이렇게 종류가 다르니까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각기 다른 정보들로 더 다채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면 DNA가 만들어지고 복제되는 건데요. 중간에 끼어들면 제대로 복제가 안 되겠죠. 그런 작용 기전으로 치료하던 게 1세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 이전에 많이 쓰이던 약물이죠. 현재도 쓰입니다. 그 중 하나로 시타라빈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먼저 DNA 합성을 방해하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특히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암세포가 DNA를 합성하려고 할 때 방해해야 복제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DNA 합성이 DNA 복제와 같은 말입니다.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닥이 연결되어서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닥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DNA를 복제하는 걸 DNA 합성이라고 합니다. 저 DNA 합성 과정을 방해하는 게 1세대 항암제입니다. 시타라빈이 그 중 하나고요. DNA 합성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클레오티드랑 비슷하게 생겨서 마치 진짜인 양 붙어버리면 되겠죠. 레고 블록으로 조립을 하는데 레고 블록도 아닌 것이 레고 블록이 만약 끼어 있으면 이제 그 자리는 다른 레고 블록이 제대로 붙을 수 없겠죠.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어서 DNA가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뉴클레오티드와 비슷한데 실제로는 아닌 분자 하나가 붙어있던 겁니다. 그게 시타라빈입니다. 시타라빈은 피리미딘 유사체라고 합니다. 피리미딘은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같은 걸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게 붙어야 하는 자리에 저 시타라빈이 대신 붙어서 DNA가 복제되는 걸 막는 거죠. 직접 DNA에 끼어들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시타라빈은 피리미딘 유사체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체는 비슷하게 생긴 걸 말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를 보여주는데요. 위에는 구아노신이 있는데요. 아래는 구아노신을 모방한 아시클로버인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를 보여줍니다. 보라색이 구아노신인데 살색은 아시클로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이런 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DNA 합성할 때 끼어들어가서 복제를 막는 겁니다. 참고로 뉴클레오사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이 없으면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인산이 없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의 DNA 복제를 막고요. 여기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 복제를 막습니다. 모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작용기전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헥사는 DNA와 RNA를 말하는데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이 없으면 뉴클레오사이드고요. 아시클로버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입니다. 이 유사체가 바로 DNA 합성을 막습니다. DNA 합성은 곧 DNA 복제입니다. 이런 작용 기전으로 바이러스 복제를 막고 암세포 복제를 막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